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FCA 코리아 이영재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스포츠를 도구로 선수와 코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운동장으로 나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으로 변화된 세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의 삶, 지금 만나봅니다. 1904년도에 질레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를 오면서 YMCA를 통해서 야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스포츠 선교의 첫 시작이라도 과언은 아닐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스케이팅이 또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이제 지나가고 197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스포츠 협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1976년도. 그러고 난 이후에 84년도 LA 올림픽, 그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의 스포츠 선교가 시작했던 그 역사는 86년도 아시안게임과 서울 아시안게임과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 나라가 세계에 알려지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 선교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CCC 같은 곳에서는 AIA라는 태권도 선교 협회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운동 이 태권도 선수들이 각 세계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고, 양영재 선수도 그 이후에 90년대 초에 양영재 선수가 중국으로 내몽골 가서 선교하고, 김용기 선교사님 같은 분은 또 제 선배기도 하지만 또 태권도로 또 알바니아 쪽으로 가서 또 선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계기가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선교를 하기 위했던 첫 시작이라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교회에서 이제 스포츠 팀들을 만들고, 뭐 축구, 숙구 선교, 뭐 등산, 그다음에 뭐 요즘은 이제 골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많은 이제 부분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열심들의 시작들이 아마 스포츠 선교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엘리트 스포츠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었고, 오늘날 와서 엘리트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관심들을 사회체육으로, 사회 스포츠로 많이 바꿔져 오면서 지금 좀 과도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스포츠를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전략과 방향들이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열심을 가지고 했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운동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배움들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취미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난 지 한 20년 만에 다시 들어와서 한국을 다시 보니까 스포츠가 굉장히 일반화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도 사실은 이제 그 운동을 하는데 딱 연령대가 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학교 2학년 이상만 되면 운동 안 시켜요. 입시 때문에. 그러니까 중3, 뭐 고등학생들이 운동한다, 이건 좀 일반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타겟팅은 또 이렇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들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그 연령층부터 중학교 한 2학년도까지가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운동으로 이렇게 인게이지하고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어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진 않아요. 가능한 한 저희가 청소년들, 그 다음에 선수들, 코치들 대상으로 장애인과 다문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하고 예를 들면 뭐 다문화 사역은 사실은 동일한 스포츠를 가지고 사역하는 형태인데 형태만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장애인 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애인은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넓어서 장애인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생겼고, 3년 동안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도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못 하는 거 저희들이 좀 섬기고 싶은데, 그때 보여주신 그룹이 다문화 그룹하고 장애인 그룹이었어요. 다문화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한 100만 명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다문화들도 아이들도 한 16만 정도 보더라고요. 뭐 더 되기도 하기도 할 텐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축구라든가 뭐 다른 종목을 통해서 같이 운동하면서 또 캠프를 열어줘서 그 아이들이 같이 와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교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장애인 쪽은 저희가 정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사실은 조금 암담함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 장애인 사역을 All Ability라고 명칭을 해요. 사실은 이제 영어로 보면 저기 장애인 사역 Disability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All Ability라는 미닝 자체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의 비전 중에 장애인 사역의 방향을 좀 찾게 하셨던 계기가 좀 있었는데 그 계기가 장애인 코치를 만났으면부터예요. 그래서 장애인 코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함께하는 사역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 사역. 그래서 장애인들 사역은 운동하는 엘리트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운동이란 매개체를 가지고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장애인 사역 중에 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외에 있다가 저기 미주 본부에서 한국까지 맡아야 되겠다고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이제 제가 대표를 맡게 됐었어요. 근데 맡고 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맡을 때 스텝이 3명이었어요. 스텝 3명이었고 지금은 풀타임 스텝이 제가 8명이 됐는데 사실은 그 3년의 기간은 저희를 정말 내실을 다지는 시간들이었고요.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단체가 정말 등록이 돼 있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식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사회예요. 이사회가 건강하게 이 사역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냐 없냐가 사실은 이 사역이 정말 견고함을 나타내는 한 가지 지표로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이사회에 좋은 분들이 저희들이 많이 오셨어요. 김창훈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병원 원장님이신데 재활병원 원장님이신데 10년 동안 스포츠 사역에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1대, 2대 저희 이사장님을 해주고 계시면서 저희 이사님들은요, 그냥 명함 이사님들은 대부분 다 나가셨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24분의 이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15분 이사님이 줄었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이사님들은 저희는 원치 않아서 미주도 방향도 그렇고 우리 이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이사님들은 두 가지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후원하는 거. 이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의 기둥이 김창훈 이사님 그걸 해주셨고 그 밖에 이영표 이사님, 그 다음에 구글의 대표로 계시는 지금 김경훈 이사님 같은 분들, 또 우리 김현장 그룹에도 변호사님이 또 저희 전체 법적인 문제를 또 봐주고 계시고요. SK그룹의 또 펀드 매니저 부장님이 또 저희 재정을 또 봐주고 계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정말 사역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이사회예요. 그 이사회가 정말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사회가 튼튼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돌아가는 행정력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디벨롭이 된 건 이사회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코로나가 제약이 굉장히 많았죠. 모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을 예전부터 좀 해왔어요. 온라인에서 줌에서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줌에서 강의하는 것들 조금 해와서 저희가 줌 온라인 강의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인원에 따라서 조금 모일 때도 있었고 못 모일 때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그룹 모임의 허들은 늘어났어요. 3년 동안에 저희가 처음 왔을 때가 저희 허들이 28개였는데 지금 48개니까 20개가 늘어나 거의 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또 인게이지 되고 있는 게 5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거의 요 코로나 기간에 정말 스몰 그룹에 작은 그룹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줘서 기반적으로 허들이 튼튼하다 보니까 허들이 정말 튼튼하면 캠프나 세미나는 정말 잘 감당할 수가 왜요? 딱 구성원이 정해져 있어서 잘 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던 오피스를 조금 이제 사역 중심의 위치로 좀 저희가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저희 스태프들은 다 선교사 개념이에요. 저희가 월급 주는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 다 후원을 받아서 우리 국내에서 사역하는데요. 아직은 인식이 좀 안 되긴 해요. 어떤 거냐 그러면 한국에서는 선교사 그러면 해외를 나가서 타문화권에 선교하는 걸 선교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 나가네 우리가 기도해주고 후원해줘야 되겠네 마음들이 있는데 한국이 무슨 선교지야. 한국이 무슨 선교지여서 한국에서 사역한다고 후원을 받아. 사실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한국이 선교지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한국 안에 감춰져 있는 unreached people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미전도 종족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룹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청소년들이었어요. 청소년들이 교회 안 오거든요. 그것도 한 그룹이 다문화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축구나 농구나 야구는 우리가 안 해도 이미 한국이 기반이 잘 돼 있어서 잘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FC 코리아에게 주신 그 비전은 정말 누군가가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계층들, 우리가 볼 때 학문적으로 볼 때 조금의 정말 미전의 종족같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그룹들을 저희들이 타겟팅하고, 그래서 아마 전략적인 부분들을 리세팅하는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